안녕하세요, 여러분. 별표 노인의 지혜 별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미 있는 이야기, 소중한 삶의 경험,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교훈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별표 구독하기 별표 좋아요 별표 그리고 별표 팔로우 별표를 눌러주셔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후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안 요소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후에는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우리의 걱정을 크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 세 가지는 사기꾼들이 노인들을 속이는데 자주 이용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할까봐 고수익 투자의 유혹에 빠지거나 외로운 상태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쉽게 믿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물론 노년에는 경제적 자립과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 즉 감정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친했던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는데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 시간들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자책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관리만큼이나 중요한 마음관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4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든 나이 든 세대든 비교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고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교라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 취향, 그리고 사고방식이 다르지만 우리는 주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외모, 재산, 직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길을 잘 걸어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비교라는 단어로 공감 가는 이행시를 만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비교는 비굴하거나 교만하게 만든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비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무겁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거나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교하는 사람도 각자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비교의 시선은 늘 위를 향합니다. 나보다 돈이 많거나 더 멋지거나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고 실제보다 우리의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행복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교는 나에게 손해만 줄 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비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로 인해 스스로가 괴로워지거나 질투심이 생기고 나아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비교로 인해 스스로 힘들다고 느낀다면 상대방과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면에서 비교해보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만 보고 나의 단점만 골라 비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지금 남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비교를 멈추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비교로 인해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조금씩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으며 비교는 전적으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제로 체력이나 외모 같은 것들은 특정 시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점으로 바뀌거나 우리를 발목 잡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재산은 가족 간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아름다운 외모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그 힘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다면 혹은 한 달 전, 1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굳이 더 잘했어야 했다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노력해온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주세요.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를 뿐입니다. 각자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비교는 우리를 비굴하거나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는 노후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인간관계를 과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죽이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좋지 않은 관계를 무려 30년 동안 유지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참을 만큼 참고 울 만큼 울면서 관계를 이어왔지만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10년 전부터 조금씩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철저히 준비한 끝에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준비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는 변하지 않았고 시간이 더 이상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놀랍게도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해온 덕분에 더 확신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 없이 이루어진 이별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생각하고 상대에게도 기회를 준 후에 내린 결정은 절대 후회로 남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매일 행복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후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속상해하는 삶에서 벗어나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관계를 정리한 후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존중과 선을 지키는 일은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언을 가장해 부정적인 말이나 간섭을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새겨듣고 변화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참을 만큼 참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결국 관계를 끊은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예로 어릴 적부터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끊임없이 폐를 끼치던 남동생을 7년 동안 도와줬지만 그가 계속해서 이용하려 하자 결국 관계를 끊은 분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게 돈을 벌면서도 도움을 거절했다가 비난받는 상황에서 벗어난 분은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은 떠났지만 경제적 이유 등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몇 년 동안 참고 견디며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할 때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밥을 차려 먹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먼저 혼자 밥을 준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관계를 정리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단순히 나에게 의지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끊어야 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고 병들게 하는 관계는 분명 잘못된 관계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만약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과감히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면 먼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무조건 희생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외적인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술만 마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누워서 자책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등 배려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슬플 때 나 자신을 더 잘 챙겨줘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먹고 좋은 옷을 입히고 스스로를 잘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밥도 먹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자신을 방치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스스로를 더 아껴야 합니다. 밖에 나가 자주 걷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난 날을 교훈 삼아 이제는 마음 아프지 않게 나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 누구도 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자신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항상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상황을 이해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는 자신이라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 나무를 메마르게 하고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튼튼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용서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을 얻으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현재의 나 자신에 집중해 보세요. 스스로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일기를 쓰거나 마음속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소중히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힘든 상황일수록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는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흔히 꿈이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다름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분은 61세가 되어서야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고 꿈을 가지니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98세의 한 어머님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말씀하시며 농담처럼 앞으로 100년 동안 연주를 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꿈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꿈이 있어도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특히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시작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은 작고 가벼워도 충분합니다. 음악을 배우고 싶다면 비싸지 않은 악기를 구매해 소리를 내보세요. 식물을 키우고 싶다면 작은 화분에 씨앗 하나를 심어보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함께할 동료를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노년의 감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 둘째, 유독한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 셋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넷째, 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면 과거의 자신보다 훨씬 더 발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